예, 두 번째 피드백 작가 대화, 그러니까 최진선 작가 프레젠테이션이 있겠고요. 피드백 작가 편성에 제가 아까 세대 차이가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 얘기 자꾸 저 반복하는 게 저도 좀 명부스러운데 이번 6회째 때 처음으로 2000년대생이 두 명이 포함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작가랑 이번 옆에 작가가 다 200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팅에서 전시에 초대된 작가 가운데서도 거의 최연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대 교체는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대 특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미감이 등장하는 또 조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최진선 작가의 경우도 저는 그런 키워드를 그런 프레임으로 봐서 또 그렇게 제가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대의 어떤 느낌이 을 제가 받았습니다. 작가가 직접 작업에 대해서 설명한 걸 듣고 저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저의 내면을 투영해서 그것을 화면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치했어요. 일부러. 예. 네, 그래서 뭔가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경험이 어떤 담긴 그런 작업인데 네. 이제 저희 집방, 제 방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게 학업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또 이게 또 뭔가 외부적으로도 약간 좀 힘들었던 그런 일이 겹쳐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이제 저 책상 아래로 들어가 버렸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책상 아래에 들어갔는데 저도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순간을 뭔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앞에 했던 그런 제가 학업적으로 봤던 스트레스가 뭔가 저만의 그런 경험이 아니고 다들 모두 다 뭔가 한 번씩은 다 그런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뭔가 확장시켜보자 해서 그리게 됐던 작업이고 여기 이 두 작업의 공간은 독서실, 그렇죠. 네, 독서실이에요. 그 독서실 이제 책상 아래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같은 주제인데 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전 캠 07로 돼 있으면 CCTV 시선으로 바라본 건가 보죠? 네, 그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위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로 약간 CCTV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시선을 설정한 이유는 어쨌든 CCTV 화면이잖아요. 화면을 보통 바라보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게 되니까 뭔가 그런 약간 한국 사회의 그런 교육 제도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담았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를 회화해서 사진으로 약간 바꿔본 작업.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당사자인가요? 아니요, 딴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분을 섭외를 해서 장소도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한 작업입니다. 아까 앞에 그 도서관을 설정으로 한 거는 당연히 누구를 섭외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어떤 공간을 자기가 가상으로 설정해서 그림을 그린 거겠죠? 이 앞에 공간. 예, 요건 아니면 뭐 이런 거고요. 예. 이거는 둘 다 이제 뭔가 그 인터넷에서 독서실 보이는 그런 거? 구조 같은 거 약간 확인해서 그거 참고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모니터 연작인데요. 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때 당시 2023년도였는데 이때가 한창 그 뭔가 코로나로 많이 활동이 제한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를 켰는데 이제 막 뭐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능을 보다가 TV를 껐는데 그때 이제 뭔가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 처지와 아까 예능에서 봤던 그런 모습에서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 거의 사실상 꺾일 때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사실 앞에 한 21년도, 22년도부터 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뭔가 완성도 있는 작업으로 보여지게. 앞에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그 모니터라는 그 모니터 화면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뭔가 이 막을 한번 거쳐서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 뭔가 좀 흐릿하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뭔가 모니터에 비친 어떤 집안의 모습들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이제 거실 모니터에 비친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뭔가 화면이 저는 모니터로 이렇게 비춰졌으면 했었어서 그래서 뭔가 이게 모니터라는 장치를 한번 여기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윗부분은 약간 어두운데 어두운 거는 모니터고 이 밑에 아래에 뭐죠? 이렇게 빨간 복장을 입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모니터가 켜지면서 그 순간에 어떤 비춰지는 장면? 그 TV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제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화면 자체가 뭔가 TV 화면이라고 인식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모니터예요? 네, 전체가 모니터예요. 근데 위는 모니터 작동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재현되기 직전 모습이고 아래는 재현된 모습을 갖다 반반 넣었던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고 여기도 약간 보면은 이렇게 머리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 어두운 부분은 이제 모니터.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요거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반사된 거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 넘어가는 이걸 한 이유가 뭐라고요? 질문을 미리 해버리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이 그림이 그냥 모니터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렸어요. 네. 그리고 이 사이즈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 실제 모니터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 제작해서 왼쪽이 이제 그 작품의 에스키스 드로잉이 되고 오른쪽이 이제 그 본 작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화면 자체가 어떤 모니터라는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단에 이렇게 바를 넣어가지고 이게 약간 TV 화면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적인 요소로 넣었습니다. 이건 둘 다 모니터 아닌 거죠? 이것도 사실은 모니터인데 모니터에 비친 모습을 찍은 거구나. 근데 이게 뭔가 스킬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모니터 키워드네요, 저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모니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 집 모니터에만 비친 그림만 여러 번 그리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다른 어떤 비친 그런 모습들을 그려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받은 소스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적었네. 그러면 저 본인이 아니군요.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런 게 흔히 있잖아요. 모텔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직접 찍은 걸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것도 이제 어느 그런 숙박업소? 그죠. 거기에 이제 비치된 모니터, 거기에 비춰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안방 모니터에 비친 어떤 그런 양쪽 모두 자기 거주 공간이나 자기가 갔던 곳이 아닌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고 저도 가상 공간. 가상 공간 알겠습니다. 인물들이 그린 거예요. 같은 이제 그 침대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요거를 가지고
대비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요. 이것도 좀 더 뭔가 앞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딱 봤을 때 그게 이게 뭔가 모니터구나라고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재료를 바꿔서 뭔가 이렇게 꺼진 모니터 보면 좀 뿌옇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스텔을 이용해서 한번 하면은 조금 더 모니터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렸던 작업. 요거는 이제 앞에 모니터 연작이랑은 또 다른 그 연작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역시도 이제 저랑 관련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자이세요. 그래서 한창 이제 그렇게 뭔가 그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빠도 점점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짧아지면서 뭔가 한숨도 늘어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아빠의 모습이 이게 좀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집 주변을 가도 어디를 가든 이렇게 공실난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저희 아빠 생각도 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주변에 보이는 이런 공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다녔어요. 찍어 다니면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 약간 서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그리고 약간 이 앞에 모니터 연작 같은 경우는 되게 붓을 이렇게 밀면서 슬리듯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랄까 약간 효과적일까에 대한 뭔가 의문이 생겼어서 조금 다르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어느 공실의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고 밑에는 이제 이건 저희 집 그런 부모님의 그런 관계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드로잉을 예전에 했던 건데요. 좀 두 분이 내외를 하세요. 막 이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뭔가 그런 근데 이제 저도 계속 이런 뭔가 임대가 내놔지고 공실 상태의 공간을 찍어 다니는데 물론 이게 어떤 자영업자이신 아버지의 영향도 있겠지만 뭐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내린 이제 답변이 어쨌든 이렇게 뭔가 비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뭔가 저의 그런 부모님의 어떤 관계로 인한 저의 그런 마음이 투영된 거 아닐까 싶어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된 작업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아래에는 제 학부생 시절에 그렸던 저희 집 그런 거실 풍경이고 위에는 네, 그런 공실 공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조금 결합시켜가지고 오른쪽에 나온 거군요. 네네. 이거 에스키스여서 좀 뭔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자리 선정이라는 게 저도 싸우지 않고 서로 나눠서 앉아 있는 그 어떤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불화의 네, 그쵸. 모습을 갖다 담은 게 왼쪽 하단이고, 네. 그죠? 네. 그걸 저 위에 있는 사진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오른쪽으로. 네, 맞아요. 네. 이것도 그 이제 제가 찍은 이미지를 화면으로 옮겨낸 작업입니다. 여기 걸려있는 작업인데요. 네. 이게 노래방에서라는 제목이었죠. 네, 원래 맞아요. 제목은 미정이었다가 제가 제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로 이름이 바뀐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이 작업은 어떤 이거 취지였죠? 약간 일종의 자화상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가요. 자주 가서 이제 한창 이렇게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고 뭐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는 뭔가 잠깐 이게 해소가 되는 듯 싶지만 거기를 벗어나면 또 뭔가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뭐 약간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저의 지금의 상태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음. 노래방이 어쨌든 오락적인 음.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뭔가 그런 곳에서 마냥 즐길 수는 없는 지금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예. 끝인 거죠. 끝이에요. 예. 그 제가 질문할 게 원래 이건 답이 대충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상체를 탁자 밑으로 가린 작업을 사진으로도 하고 회화로도 하고 그 가운데 세 점이 여기 있는데 그 작업에 그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런 설정을 했는지를 아까 말은 했지만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체를 탁자 밑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게 밑에 숨기고 있는 게 그때 그 세대의 불안감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이게 모니터를 표현한 거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면서 보여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작 물어보지 못한 거는 근데 모니터를 표현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손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거는 그 실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지. 근데 이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투사하는 건 이제 가짜인데 그게 현실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나타낸다. 이건 너무 딱딱한 해석 같긴 한데 이거 같기도 하고 그건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 듣고 싶거든요. 왜 모니터를 반복해서 몇 년 동안 그랬잖아요. 네. 그 모니터에 꽂힌 이유가 뭐죠? 꽂힌 이유가 네. 모니터가 어쨌든 이렇게 반사돼서 비춰지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거를 거울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울은 뭔가 저의 어떤 본 모습에 어떤 얼굴의 어느 포인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뚫어져라 어떤 쳐다보는데 이 모니터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어떤 비침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거울의 용도는 아니고 네. 아니고 또 카메라도 어떤 순간에 포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렌즈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 앞에서는 사실 어떤 V라던가 어떤 포즈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모니터에 비춰진 풍경이야말로 뭔가 꾸며지지 않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뭔가 약간 이렇게 자기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 어떤 모니터의 반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잘 공략하면 자기 색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 작가 4명에 대해서 워낙 짧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자의적으로 제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을 제가 썼냐면 작품이 대체로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특정 세대의 감성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제가 멋대로 썼어요. 원래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그죠. 네. 그게 가장 우울한 학번이죠. 그쵸. 예, 수업 나가게 되면 다 비대면 수업이어서 미대생인데 비대면이 뭘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내거나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뭔가 작업적으로 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 시기가 조금 뭔가 위축된. 네, 위축되고 예. 좀 그 분위기 자체도 뭔가 좀 각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자라온 환경 또한 좀 뭐랄까 막 그렇게 단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색채로 조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통과한 코로나 세대라는 것도 강점으로 하면 이렇게 차별점으로 취하고 모니터도 취해가지고 자기 색깔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요. 저는 질문이 끝났고요. 청중 가운데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정도.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혹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그리시나요? 사이즈. 사이즈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크게 그린 사이즈는 한 90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 한두 점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큰 사이즈로는 도전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데 그렸을 때 그 느낌이 좋아서 이거를 큰데 한번 옮겨봤는데 큰데 그리니까 그만한 어떤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뭔가 체력적으로 많이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작은 사이즈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언어적으로 좀 비어있거나 색채나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이 한 톤 굉장히 튀겨나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되게 비어있음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큰 작업으로 배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색채 쓰시는 게 리티멈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모니터를 왜 모니터 사이즈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정서적인 공허함이나 공실에서 오는 그런 공허함 그런 것들이 진짜 약간 그림 앞에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크기였지. 네.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를 해내는 게 뭔가 저희 지금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여기 질문 있으니까 먼저. 예. 그때 설치를 할 때 잠깐 대화하면서 장옥진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럼 아까 체력적으로도 붙이고 해가지고 한다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작업하면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하셨는데 만약 자기 색깔로 만약 잡는다면 계속 작은 작품 위주로만 하실 생각도 있는지 자기 색깔 구축해가지고 하실 생각이 있는지. 네. 그럴 생각 있다. 네. 예. 저기 뭐지 아주 작은 작업으로만 승부를 거는 작가들도 있어요. 마치 단편 소설만 쓴 레이먼드 카바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 아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니 작업을 이제 설치된 장면을 잠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젊은 작가들 중에 되게 이렇게 좀 어둡고 낮은 채도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좀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 작업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이 있고 사실 저는 모니터를 거울처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담겨 있고 그것이 주는 묘한 어떤 그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고 그림으로 상당히 그게 잘 담겨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되게 재밌게 봤고 또 그 두 번째 공실에 대한 얘기도 저는 상당히 지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갤러리가 사실 자영업자니까 공실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지 짠한 느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실 풍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런 거를 아주 담고 있는 풍경 같아서 작가님이 되게 잘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작가님 되게 무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 거울이라는 것도 굉장히 확장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두운 색채요. 이제 독서실 풍경도 저는 사실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업 설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30년 동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피드백 1차 작가대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